기억은행 글쓰기 통장.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뇌를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눈다면 적어도 의식의 순간들은 대부분 기억이 된다. 결국 기억은 내가 인지하는 삶의 모든 순간과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은행이고, 경험은 돈이고, 글쓰기는 통장이다.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글쓰기라는 통장을 만들어 언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지 기록해 둔다면 소중한 기억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2018년 10월 27일, 나는 기억은행의 통장을 개설했다. 글쓰기를 아이드마 법칙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재미있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것을 저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글을 쓴다면 기억이란 무엇일까? 경험한 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하여 꺼내보는 것이다. 기억의 과정은 기명, 보유, 재생, 재인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명은 현재 일어난 일 중 인상적인 것만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이란 특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약간 왜곡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갔던 할머니 댁이 매우 멀게 느껴졌지만 성인이 된 후 가보니 그렇게 멀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다. 기명은 능동적 기명과 수동적 기명으로 나뉜다. 능동적 기명은 자발적으로 암기하려는 경우, 수동적 기명은 별다른 노력 없이 암기되는 경우다. 능동적 기명은 시간을 들여 알아보고 암기한 대중교통으로 북한산을 가는 버스 노선이라고 한다면, 수동적 기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인 막걸리다. 보유는 기명된 것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의식 위로 떠오를 수 있도록 축적된 상태다. 보유에는 강조화, 평판화, 단순화, 표준화가 있다. 강조화는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된 것이 점차 강해지는 것이다. 평판화는 강조와 반대로 기명된 것이 점차 약해지는 것이다. 단순화는 길고 복잡했던 기명이 짧게 단순화되는 것이고, 표준화는 기명된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첫 산행에서 백운대 정상을 오르던 길의 공포는 보유의 강조화였으며, 점차 약해져 사라진 기억의 평판화는 산행 후 온몸의 근육통이었고, 단순화는 초행의 긴 산행 시간이 위에 적은 가을에 맞는 오색의 산을 볼 수 있고와 같이 짧게 표현된 것이고, 표준화는 등산을 하면 땀을 흘리고 운동이 된다는 지식으로 변한 것이다. 재생은 지금까지 보유된 기명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 등으로 인해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기명에 능동적 기명과 수동적 기명이 있듯이 재생에도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과 적극적 의도 없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그것이다. 능동적 재생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떠오르지 않는 답안을 떠올리려고 할 때일 것이고, 수동적인 재생은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매개체를 보면 해당 기억이 떠오르는 것, 즉 막걸리를 보면 산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기명이 사진이라면 재생은 영상인 것이다.
마지막인 제의는 나의 경험, 즉 기명이 확실히 내 것인지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재생이 되는지가 확인되면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내가 2018년 10월 27일에 산에서 돌계단에서 걸려 넘어진 기억이 재생된다면 이것은 확실한 나의 기억으로 재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명과 보유다. 우리의 기명이 능동적으로 생성되어 보유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보유의 평판화로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나는 기억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사람이다. 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산에 묻어두고 돌아섰던 어리석은 시절은 지났다. 내가 떠올린 기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행 통장에 잘 적어두어야 한다. 나만 보는 내 통장에 내가 잘 보유하고 있다가 재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잘 남긴다면 흘려보내는 아까운 아이디어들을 잡아둘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통장은 남들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니 남들 좋다는 것 말고 본인 손에 맞는 것을 쓰는 게 제일 좋다. 등산을 다니면서 글을 썼기에 앱을 주로 이용했다. 등산 코스를 알려주는 앱들도 많고 필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도 많이 나와 있다. 처음에는 사진만 봐도 대략적인 기억이 나서 사진만 찍고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기억의 기명이란 부분은 왜곡이란 걸 하고 또 헷갈리기도 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노트 앱에다 한 줄씩 메모를 하곤 했다. 그 다음은 에버노트를 추천받아 썼다. 에버노트를 켜고 사진을 찍고 밑에 간단히 한 줄 정도 썼다. 가장 좋아했던 방법은 하산 후 종이 수첩에 적는 것이었다. 특히 연필로 적으면 사각거리는 소리와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좋아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핸드폰 사진을 보면서 종이에 써 내려가면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내려오고 난 뒤 종이에 쓰는 것은 시간을 일부러 내야 하는 귀찮음도 있었고 내 경험과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찾아낸 글쓰기 통장은 네이버 메모장이다. 하산 후 집에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다. 산에서 얻은 이야기들을 때론 단어 하나이기도 하고 때론 긴 산행 일기가 나오기도 한다. 무엇보다 PC랑 연동되는 장점 때문에 PC로 한 번씩 열어보기 편하다.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한 번씩 확인하고 싶은 게 통장 잔고다. 한 번씩 메모장을 열어 적어놓은 아이디어나 과거에 써둔 글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물론 메모장의 글을 읽어보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할 만한 신박한 아이디어에 무릎을 탁 칠 때도 있다. 산을 타는 취미 덕분에 글 쓰는 습관이 생기니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흘려버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아이디어들을 버릇처럼 적게 된다. 회의할 때에도 메모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켜거나 다이어리를 펴놓고 바로 작성하게 된다. 물론 휴대폰의 메모장을 사용하는 회의 자리에서는 꼭 휴대폰으로 메모 중이라고 미리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회의 중 딴짓을 한다고 오해받지 않는다. 또 다른 좋은 점은 내가 예전에는 아이디어 뱅크였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없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그것들을 메모장에 잘 적어두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라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 메모장을 휘리릭 뒤져서 탁 하고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쿡찌딱 아이디어는 글쓰기 통장을 개설한 사람 누구에게나 공짜다. 우리는 숨 쉬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가 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에서 글 쓰는 클레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준 산행이란 경험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했다. 무릇 생각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기록하고 실체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무언가가 떠오르면 그게 무엇이든 메모장에 적었다. 때론 단어, 때론 문장, 때론 한 장의 긴 글이 나오기도 한다. 내 삶의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일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생각의 정리가 되기도 한다. 때론 아이드마 법칙과 같이 내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 글을 쓰기도 했다. 능동적 기명을 사용하여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존재했다.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드마 법칙처럼 즐거운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욕구가 생기면 글로 옮겼다. 산을 타며 피톤치드를 마시는 순간이기도 하고 안개 낀 등산로가 예쁠 때이기도 했다. 이렇게 소중하게 쌓아둔 글들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던 추억을 소환했다. 설악산은 신기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준 기억이 있다. 공룡 능선 산행길에 맞은편 코스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스쳐 지나간 뒤 설마 하는 마음에 뒤돌아보니 그들도 뒤돌아보고 나를 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게 된 친구들이었다. 마주친 우연이 재미있다고 안전산행하라며 헤어졌고 내가 SNS에 올린 능선의 사진을 보고 서로 안부만 묻던 후배는 자신도 같은 날 같은 코스로 산을 탔다며 중간에 마주치지 않았을까 이야기하며 신기해하기도 했다. 1년 365일 중 어느 한 날에 아는 사람과 설악이라는 커다란 산을 타다 우연히 만나는 일이 쉽게 생기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 일은 설악산을 떠올릴 때마다 수동적 기명으로 우연히 만난 그들이 떠오를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 내가 썼던 글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한때로 추억될 것이다. 산에 적은 양의 물을 가지고 가서 힘들었던 기억은 다음 산행 때 충분한 양의 식수와 수분 많은 과일을 챙기게 해주었다. 한라산을 처음 갔을 때 나와 일행은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랐다. 우리는 물을 500ml 한 개만 준비했다. 8시간의 등산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대피소에서 물을 팔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다. 또 성판악의 코스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늦게 가면 주차가 안 되어 국제대학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메모장에 기록해두니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한 번 썼던 기억 때문인지 더 생생하게 떠올라 다른 이들의 산행에 조언을 해줄 수 있기도 했다. 글쓰기란 나와 평생 인연이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글쓰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굳이 나도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었던 시절을 지나고 광고주의 말 한마디 거절하지 못하던 시절 등산이라는 즐거운 취미를 만났다. 산은 나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 긍정적인 시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선사해 주었고 이러한 경험을 글로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었다. 그뿐일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어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글감까지 내어주는 산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산을 어떻게 글로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시작은 글이라면 손살에 붙어 치던 평생 글 쓸 일 없을 것 같던 글쓰기 고자였다. 그러나 잘 만난 광고주 덕에 산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 글을 썼다. 산을 다니며 자연으로부터 오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니 나도 내 주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동안 용기 내지 못했던 퇴사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도 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은 광고였다. 나만의 광고회사를 창업하고 회사 운영을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 성격이 점점 밝아졌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등산을 다니니 내 글은 점점 늘어났고 이렇게 짧은 단어로 시작했던 글들은 어느새 긴 문장이 되었고 긴 문장은 어느새 글이 되었다. 나는 글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면서 습득했던 지식을 이제 막 창업하는 이들과 나누기 위한 1인 광고 대행사 창업에 대한 신간으로 곧 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평생의 아이템을 찾아가는 여정을 도와줄 창업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다. 작은 메모에서 시작하여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1인 광고 대행사 창업 아카데미 원장이 되다니 글의 힘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오늘도 나는 풍부한 글감이 넘쳐나고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산으로 간다. 이번 산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어떤 글을 쓰게 될지 기대가 된다. 소개해드린 내용은 글쓰기 못하면 사업하지 마라의 10명의 작가 중 김현정님의 글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김현정 저자는 광고 대행사 주식회사 클레어 IMC의 대표인데요. 돈 없고 백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돈 없고 백 없어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글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등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한 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게 올랐던 산행이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짜릿하고 속 시원한 기분에 반해버렸죠. 특히 오름길은 고생길이라고 말할 정도로 긴 시간 힘듭니다. 높은 곳을 오를 때는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 힘듦으로 인해 잡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걷는 것에 집중됩니다. 그 사이 그동안 걱정이나 고민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며 걱정과 고민거리가 아주 작게 여겨지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 그 기쁨을 맛보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하얀 길에서는 툴툴 털어버리게 됩니다. 김현정 저자는 오히려 골치 아팠던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산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무척 공감이 됩니다. 산행하다가 기억 속에서 번뜩거리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하는데요. 여러 앱을 활용하다가 현재는 네이버 메모장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산을 다니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만 했는데요. 다음 산행은 기록에 도전해 봐야겠어요. 저는 비공개 부부 카페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 메모장으로 활용은 못했네요. 아마도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다시 활용해 봐야겠어요. 오늘 내용에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기억은 내가 인지하는 삶의 모든 순간과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은행이고 경험은 돈이고 글쓰기는 통장이다.
쿡 찌르면 메모장을 휘리릭 뒤져 탁 하고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쿡지탁 아이디어는 글쓰기 통장을 개설한 사람 누구에게나 공짜다. 글쓰기 못하면 사업하지 마라 속에는 글쓰기를 1도 못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글쓰기를 통해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 읽는 독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있다면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